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6월 2021년입니다. 오늘 시행된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3i 플러스 1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1 플러스 i.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a에서 b를 빼래. 그냥 동류항끼리 볼게요.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y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이에요.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a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자, a의 값을 계산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근이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4 이렇게 오면 되겠네. 자, 그래서 1번이고요. 자, 이걸 만족하는 거래. 그럼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2인데 양변에 2를 더해서 2를 소거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x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니까 0부터 4까지 총 몇 개다? 5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예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그랬지. 자, 그러면 적당한 값을 넣어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x에다가 얼마를 넣을까요? 1을 넣으면, 자, x에 1을 넣으면 좌변은 3 더하기 a 더하기 4가 되는데 우변은 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7 넣을게요. 자, 0하고 1을 넣을 건데 이제 두 번째는 x에다가 2를 먼저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c가 소거되고 b가 남으니까 자, 2를 여기다 대입하면 3, 4, 12 마이너스 14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이 값은 2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b 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이렇게 정리해서 b가 1 구했고요. 자, 이제 x에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c가 나옵니다. 자, x에 0을 넣으면 좌변은 4가 되고요. 우변은 0 되면 0이고요. 얘는 2c 이렇게 돼서 c는 2가 되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지? 이걸 다 더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두 복소수에 대해서 x 플러스 y를 계산하래. 그러니까 이걸 그냥 유리화해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통으로 통분할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게 분모가 될 거고 여기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죠? 2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i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0,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건널비가 148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60인 직육면체에서 BG, GD, DB의 제곱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하면 자, 건널비가 148이다. 무슨 뜻? AB 2개, BC 2개, CA 2개. 그러니까 2배의 AB, BC, CA가 148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그러니까 A가 몇 개? 4개, B도 4개, C도 4개니까 이 값이 60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거 BG. 자, 요 길이죠. 요거의 제곱은 뭐가 될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자, 요 길이가 C니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자,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A제곱, B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곱셈 공식이죠.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은 어떻게 계산해?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배의 뭐가 될까요? 15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는 148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25에서 148을 빼니까 77이 되고 2 곱하기 77 이렇게 정리되니까 154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8번이에요. 나머지 정리 얘기네. fx가 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고 이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 값을 구해줘 그랬어. 자, 일단 x에 1을 넣으면 나머지가 4니까 f1 자 얼마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6인데 이 값은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 이퀄 1로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3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f3은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6이 0 이렇게 되니까 9a 플러스 3b가 얼마? 마이너스 33 이렇게 돼요. 3으로 나눠주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니까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연립해서 빼주면 2a가 되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4면 b는 얼마일까요? b는 1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b-a 값이래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5가 돼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실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두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이 식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자, 인수분해할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할게요. 이렇게 두 개 하면 x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됩니다. 자, x 플러스 y로 묶으면 x 플러스 y 그 다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x랑 y를 더하면 6i입니다. 그러니까 6i 곱하기 6i가 되고요. x에서 y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36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이 값은 144.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는다 뭐죠? 두 주어진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없다.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자, 연립해보면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6x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6 마이너스 k의 x가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4는 0. 자, 해가 없다니까 판별식 b제곱 36 마이너스 12k 플러스 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6이 해가 없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12k가 되고요. 플러스 20이 0보다 작으니까 k 플러스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보다 크고 k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3부터 9까지 총 몇 개일까요? 7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번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11번 진행할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자, 일단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b 다시에 제곱하면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m제곱 이렇게 전개하면서 소거되고요. 2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중근인데 m의 값에 관계없대. 그러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m이 주어진 항과 m이 주어지지 않은 항으로 식을 분리해야겠죠. 2a-1에 m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m의 값에 관계없다는 건 m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이 주어진 식이 항상 는 0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는 얼마인 거예요? 2분의 1이 돼야 되고 자, 여기 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 돼야 되니까 a제곱은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돼서 b는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것은 12의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12의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즉 4분의 3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정답은 9.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2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헉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3차 방정식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 0,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인수분해해서 실근을 계산하시네요. 그래서 1, 1은 1, 2, 그래서 2 이렇게 0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x 이퀄 1이라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고 우리가 찾는 요 헉은 알파, 베타는 자, 요 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 x 값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2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요거네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우리 어떻게 쓸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1 빼기 4.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되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3문을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하는 건데 2차식과 1차식의 형태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수가 낮은 걸 정리해서 대입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2x는 3y-1이죠. 그럼 x는 이때 2분의 1에 3y-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밑에 식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이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에 9y의 제곱 마이너스 6y 그 다음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 다음 이항하면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양변에 4를 곱하면 9y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y제곱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그대로 나올 거고요. 플러스 1 플러스 4가 돼서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y는 얼마가 될까요? 1 또는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가 1이면 여기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x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거고요. y가 5가 되면 3, 5, 15, 14니까 7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근 알파, 베타, x, y, 알파, 베타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x, y가 1인 경우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의 합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그래서 정답은 1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14번에 이제 활용 문제인데, 자, 어떤 공식이 나왔죠? 자, 이게 뭔지 모르셔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질량이 m이라고 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V의 속력이고, 구심력의 크기를 F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변수가 나타내는, 문자가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R, B, R, A. 그러니까 반지름, A의 반지름, B의 반지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이고, 자, 그러면 MA, 그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이렇게 했으니까 한 문자로 그냥 놔볼게. 자, A의 질량이 있어.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몇 배래요? 3배래요. 그러면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A의 질량은 3M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속력이야. 자, A의 속력하고 B의 속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A의 속력은 물체 B의 속력의 2분의 1이래. 그럼 B의 속력을 V라고 하면 A의 속력은 2분의 1 V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물체 A와 물체 B의 구심력. 자, 구심력이 뭐였죠? F입니다. 자, 구심력은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 이때 얘는 구심력은 F고 얘도 F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때의 반지름을 RA, RB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했죠? 선생님이 요걸 토대로 자, 이대로 옮긴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A부터 합니다. 자, F는 이렇게 될 거고요. 질량은 3M이고요. 그리고 RA죠. 그 다음에 V의 제곱은 V가 2분의 1의 V니까
4분의 1 V의 제곱이라고 할 겁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B의 질량 갑니다. B도 구심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F고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M, 그 다음에 반지름은 RB 이렇게 되고요. 속력은 V니까 그냥 V제곱입니다. 자, 근데 얘도 F고 얘도 F니까 지금 이 둘이 같은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하니까 양변을 m으로 나눌 수 있고요. v제곱으로 소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좌변을 정리하면 4분의 3RA 이렇게 돼요. 4RA분의 3 이렇게 되죠.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놓고 얘는 RB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찾는 게 뭐지? RB분의 A래요. 자, 그러면 이 RA만 반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RB분의 RA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윗면이 개방된 원통의 높이가 H인 지점까지 물이 채워져 있고 용기에 충분히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이 흘려보내는 동시에 물이 공급하여 물의 높이를 H로 유지한다. 구멍의 높이 A를 그리고 구멍으로부터 물 바닥에 떨어지는 지점까지 수평 거리를 B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세워지고 H가 10일 때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H가 10일 때야. 그러면 식 써보세요. B는 뭐가 돼요? 루트에 4A에 H가 10이니까 10-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일 때 B제곱의 최대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B제곱은 4A에 10-A 이렇게 생기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가로축을 A라고 하고 세로축을 B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0,0과 10,0을 지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0이고 10인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겠어? A가 5일 때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에 5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얘는 20 곱하기 5니까 B제곱의 최대값은 100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을 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고요. f0은 0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일단 쓸 수 있는 거 fx는 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쵸? 상수항은 0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의 x-2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fx는 x-2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2의 x-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3차식이고 개수가 1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몫은 x-k 이런 형태로 와야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할 거예요. 위에 것과 밑에 것이 같으니까 보세요. 여기는 지금 상수항이 0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이 어떻게 나오냐면 4하고 마이너스 k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4k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해지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자, 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k는 얼마였던 거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뭐 한 거예요? fx를 계산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fx는 이렇게 생긴 거야. x-2의 제곱에 x 플러스 1이고 더하기 2의 x-2다 라고 정리된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뭐 구할까요? fx를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고 Q5의 값을 구해라. 자, x-1로 fx를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식을 묶어볼게요. x-2로 묶으면 이 식은 x-2,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x-2고요. 자, 요 안에 식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x-1이 요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x-1로 먼저 끄집어내면 x-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1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뭐가 될까요?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우리가 찾는 Q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Q5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Q5는 그럼 어떻게 될까? 5 곱하기 3. 그래서 정답은 15.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을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서로 다른 두 점 A, B라고 했고요. y축과 만나는 점 C라고 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넓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넓이를 계산하려면 AB를 밑변으로 해야 되고 이 C의 y절편을 높이로 설명해야 되니까 자, 먼저 C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y값, 그러니까 0,3a 플러스 3 높이 구했고요. 자, A, B는 어떤 애야? y가 0일 때 x값이죠. 자, 그럼 y에다 0을 이렇게 넣어보면 이때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3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x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a 플러스 1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3이거나 a 플러스 1인데 자, a 플러스 1은 지금 a가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a 플러스 1은 1과 3 사이의 수, 다시 말해서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3,0이고 이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넓이 구해볼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 빼기 a 플러스 1 그러니까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높이는 3의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달랍니다. 자, 마이너스 a제곱 그러니까 똑같죠. 가로축을 a라고 하면 얘는 현재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자, 이 지점이 바로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2분의 1을 넣으면 돼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2분의 1, 2분의 3이고요.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8분의 27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18번 볼게요. 2022의 10제곱을 50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랍니다. 자, 이것을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5005를 x로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다시 말해서 x에 0을 넣으면 나머지는 2의 10제곱, 즉 10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여기다가 이제 가에다 1024를 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x에 505를 넣었을 때 1024가 돼 있으니까 이거 또 나눠지겠지. 그럼 1505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되죠? 1010이 되니까 여기다 2를 넣고 여기다가 14를 넣으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기는 끝난 거고 가에 들어간 게 1024고요. 나에 들어갈 건 2가 되고요. 다에 들어갈 건 1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1026에다가 36, 40, 1040.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z반은 마이너스 1, z반은 1 이렇게 어떤 켤레관계 있는 두 복소수의 합과 곱이 주어져 있고요. z의 거듭 제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z와 z바라고 할 때 그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야지 이 녀석의 x값 두 개를 z와 z바라고 하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을 딱 봤더니 x는 현재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지. 허근이니까.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x 마이너스 1을 곱해도 결과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x의 세제곱은 1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이 녀석의 3개 중에 2개가 바로 z바니까 z의 세제곱 1이고요. z바의 세제곱도 1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서 z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고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 거듭 제곱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먼저 정리할 건데 z5제곱 있죠? 그쵸? z5제곱은 z3제곱이 1이니까 z제곱분의 z바로 놓을게요. 자, z제곱분의 z바로 놓을 거고요. z4제곱은 뭐죠? z랑 같겠죠. 그래서 얘를 z바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z3제곱은 뭐죠? 1이고요. 그것도 1. 자, 이렇게 되고 분모는 z제곱 이렇게 되고 얘도 z바의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z바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 주어진 조건들을 요 성질들을 이용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또 이렇게 하려고 z세제곱이 1인 걸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z를 이렇게 곱해 줄 거야. 됐죠? 여기다가는 z바를 곱해 줄 거고요. 자, 얘는 똑같으니까 z를 곱해 줄 거고 여기는 z바를 곱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z의 세제곱이니까 1이고요. 얘는 z바의 세제곱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요. 천레관계의 두 수를 곱하면 1이니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입니다. 전부 다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을 다 더한 값은 얼마다? 5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자, 많이 보던 형태입니다. 두 대각선 AC의 길이와 B2의 길이가 AC와 B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B2 대 P2는 자, B2 대 P2는 P2 대 BP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B의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자, 정오각형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 1인 거 아시겠죠? 자, 여기도 1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사각형 무슨 사각형 보이시나요? 평행사변형 보이시나요? 자, 그럼 요 길이 1이고요. P2의 길이 1입니다. 그럼 BP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1-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어떤 애가 나오는지. 자, B2의 길이 x죠. x 대 P2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거는 P2의 길이 다시 1이고요. BP의 길이는 1-x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1은 x-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x의 제곱 -x-1은 0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x값을 직접 계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허근 실근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 x는 양수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b제곱 -ac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다 직접 대입하게 되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일단 식을 좀 정리할 건데 보세요. 규칙성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 요거를 보면 x의 제곱은 x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은 뭘까요? x를 곱한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이때 x제곱 자리에 다시 얘를 대입해서 차수를 다운시킬 겁니다. 그럼 이 값은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어요? 자, 이게 x 세제곱이야. 그럼 x 4제곱은 뭘까? 여기다가 또 x 곱했으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정리됩니다. 또 2x제곱, x제곱에다 x 더하기 1을 넣으면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지금 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여기 개수 두 개가 곱해지기 때문에 2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 x 앞에 개수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3이고요. 자, 요게 상수항으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규칙성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x 5제곱 바로 해볼까요? 요거 두 개 더해서 5x가 되고요.
얘가 상수항으로 오는 거야.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x8제곱까지니까 우리가 x8제곱까지를 정리해보면 x의 6제곱은 그럼 뭐야? 두 개 더해서 8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7제곱은 13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럼 x8제곱은 뭘까요? 21x 플러스 1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요 식에다가 조금 길지만 이걸 대입해 보면 이제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1-x 있고요. 1-x 그 다음에 x제곱 대신에 x 플러스 1 넣을 거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x 4제곱은 3x 플러스 2고요. x 5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x 6제곱 8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7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8이고 x 8제곱이니까 21x 플러스 13. 자, 요걸 정리한 겁니다. 자, 먼저 숫자 볼까요?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15, 마이너스 8, 1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먼저 이렇게 써놓고 이제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야. 자, 이제 요거 볼까요? x 소거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 3x, x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고, 그 다음에 12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숫자 볼까요?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3이고요. 0,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한 요거 있죠.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1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6, 그래서 얼마예요? 6 더하기 6 루트 5, 그러니까 16 더하기 6 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이때 P가 16, Q가 6이 돼서 둘을 더한 값 얼마? 2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21번이었고요.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고요. fx랑 gx를 곱했을 때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두 개씩 fx, gx가 가져갔겠죠. 근데 나 조건을 보면 a와 a 플러스 5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5 차이 나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결국 fx, gx를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의 조건에 fx를 다시 써볼게. 자, fx 곱하기 gx라는 값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고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0이 되는 알파 값이 뭐 있냐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3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면 얘는 f-2는 f3, f-2는 f3과 같고요. 그게 0이다. 맞죠? 마이너스 2는 3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면 7이 되니까 f7은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니까 또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3하고 2 요렇게 fx, 요렇게 fx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게.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야.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a라고 해놓고 x 요거 먼저 할까요? 가운데 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을 때 gx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나머지 것들, 근데 개수도 gx도 있으니까 a분의 1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fx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최고창의 개수는 a로서 똑같은데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3을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질 때 gx가
a분의 1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갖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문제에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을 볼게요.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FE가 0일 때 그랬어요. 자, FE가 0이면 지금 어느 경우죠? 이 1번의 경우죠. 자, 1번의 경우에서 뭐라고 했냐면 FE가 0이면 G3도 0이냐. 자, FE가 0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G3도 0이 되니까 참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볼게요. G2가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돼 있어. 자, G2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얘는 G2가 0이 되니까 지금 이 경우가 바로 G2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G2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얘는 4고요. G2가 얘는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요 식에 대입하면 G2는 지금 얼마냐면 A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왜? 2번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럼 이때 A가 뭐였다? 음수라는 전제하에 이제 G가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A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F2분의 5와 G2분의 5 중에 G2분의 5가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X의 그래프, FX 그래프부터 볼까요? A가 음수니까 얘는 A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FX의 모습입니다. 자, GX의 모습은 똑같은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죠. 자, 얘는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요게 GX의 모습이에요. 자, 전제가 GX가 양수라는 전제를, G가 양수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F2분의 5하고 G2분의 5를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F2분의 5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2니까 2분의 5는 여기쯤 있으니까 F2분의 5는 음수가 됩니다. 근데 G2분의 5는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와서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G2분의 5가 값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디귿을 얘기해 볼게요. 디귿은 fx와 gx가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가질 때 m 플러스 n은 5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우에서,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전부 지금 뭐냐면 이 첫 번째 경우에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가 첫 번째 경우랑도 어떻게 된다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걸 fx-gx를 일단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냥 첫 번째 경우로 해볼게요. 자, 그럼 디귿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fx gx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식이 길어지니까 자, ax제곱 a분의 1 x제곱이니까 a a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a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1 x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백이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의 x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마이너스 6a고요. 마이너스 6a분의 1인데 빼기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에 a 마이너스 a분의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가질 때 그 근의 합이 항상 절대값이 5가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오려면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자,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첫 번째 a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맞죠? a가 0이 되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a는 0이 될 수 없고요. 자, 얘가 0이 될 수 없어요. 자, 얘가 0이 된다는 건 a가 1이면 안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되겠죠. 자, 이 전제하에
이 주어진 식의 두 근 x값을 우리는 mn이라고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해볼게. 자, m 더하기 n은 지금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요거 분해, 통분해서 쓸게요. a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b, 요게 오는 거야. 그러면 a분의 a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이게 얼마가 되는 경우 절대값이 5가 되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가 되는 경우가만 존재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mn은 정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m 곱하기 n은 얼마가 될까요? m 곱하기 n은 a분의 c 이렇게 정리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어떤 두 정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자. 하나씩 따져보자고. 자, 1하고 마이너스 6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하고 1 이럴 수 있어. 더해서 마이너스가 5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는 뭐 있을까? 마이너스 1하고 6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mn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5나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경우에는 존재하는지 확인할 거고 이거 말고도 곱해서 6 나오는 건 2, 3이 있잖아. 그러면 더해서 걔들은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3 이렇게 될 수 있고요. 3하고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보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3, 2, 그 다음 2 마이너스 3 이런 값들이 mn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경우는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더해서 얼마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고요. 이건 더해서 1이 되는 경우, 얘는 더해서 마이너스 1이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존재하면 거짓, 존재하지 않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5인 경우를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값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자, 색을 잘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왜 안 써지죠? 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제곱 더하기 1. 이 값이 첫 번째 이 경우 얼마인 경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는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이 경우는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눴을 때 얘네 둘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a의 제곱 더하기 1은 5a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그러면 4a 제곱은 6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a의 값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m의 값의 경우는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얘가 이게 5가 되는 경우니까 a의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6a의 제곱이 4입니다. 볼 것도 없죠. a의 값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2a 제곱이 0이 되는데 그럼 a는 뭐밖에 없어? 0밖에 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요 밑에 써볼게요. a의 제곱 더하기 1이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그들의 합이 마이너스 5나 5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수 범위에서. 그래서 그들의 절대값은 항상 얼마다? 5로서 일정하다. 자, 물론 선생님은 지금 1번의 경우만을 갖고 했는데 자, 2번의 경우를 갖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참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주관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자,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 봅니다. 이 녀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b일 때 a, b를 구하래.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1이 된 거고요. a는 여기다 넣으면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더하면 4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4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게 항상 성립할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항상 성립해 아래로 볼록하니까 어떤 상황? 이렇게 접해서 위에 있거나 x축에 붕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될까? 0보다 작거나 같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2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의 최소값은 2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계산해줘 그랬어요. 자, 어떤 2차식이 인수분해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특징이 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판별식이 중근의 형태를 갖습니다.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식을 정리해 볼게요. x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kxy x 그래서 플러스 ky 플러스 1의 x 이렇게 쓸 거고요. 마이너스 3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1y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돼요. 자, 얘를 봤더니 얘가 3y 그리고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 이렇게 되고요. ky 플러스 1 자,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수분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수가 더해져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수항 한번 보세요. 자, 상수항이 지금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하고 3y 마이너스 2가 더해져서 ky 플러스 1을 만들면 바로 직접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상수항이 일치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때 보세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y니까 2y고요. 플러스 1 그게 요거니까 이때 자연수 k는 2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이제 26번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f-1을 구하는 거니까 a, b를 정의해야겠네요. 자, a, b가 음수입니다. 자, a가 음수고 b도 음수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요. 자, 꼭지점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y축의 왼쪽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이 5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과 2 사이에서 2차 함수는 그래서 그럼 1하고 2 사이면 여기 어딘가죠? 그럼 당연히 x 이퀄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니까 이때 이 함수 f는 f1이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f1인데 이 값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해 조건을 잘 이용해야 돼. a, b가 음의 정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음수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fx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고요. f의 마이너스 2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27번 볼게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거듭 제곱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빨리 규칙성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은 여기가 똑같이 거듭 제곱했을 테니까 얘가 실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자, 거듭 제곱했을 때 2가 되려면 이 둘 다 1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Z1이라고 할게요. Z1은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Z1의 제곱은 뭘까요? 분모의 제곱. 그럼 얼마죠? 2i죠. 그리고 분자의 제곱은 2. 그러니까 얘가 i분의 1, 즉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자, Z1의 제곱이 마이너스 i면 Z1의 4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i제곱, 즉 i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Z8제곱이 돼야 드디어 1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값을 Z2라고 해볼까요? 자, Z2를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고 하면 Z2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이거 제곱하면 3이고요. i 제곱하면 마이너스니까 2 플러스 2 루트 3i. 그러니까 이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돼요. 자,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럼 z 세제곱을 해볼게요. z2의 세제곱은 이 둘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곱하면 분모는 4가 되고요. 루트 3 그냥 분배해 볼게요. 요거랑 요거니까 플러스 3i 그 다음 플러스 i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루트 3i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요 값이 바로 i가 됩니다. z2의 세제곱이 i니까 z2의 6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z2의 12제곱이 드디어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얘는 8번 단위로 1이 되고요. 얘는 12번 단위로 1이 되니까 8과 12를 동시에 만족하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얼마겠어요? 자, 그럼 이때 n은 최소 24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요. 자, 그럼 써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군이 전부 음수, 부호가 서로 다른 거죠. 더해서 음수고 곱해서 음수니까. 그렇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일단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요 값은 얼마예요? 4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얼마가 될까? 4b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루트를 취하게 되면 자, 이렇게 루트를 취하게 되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여기 4 나가면 2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 자, 요게 12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양변 제곱해도 관계없죠. 양수들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값이 36. 이걸 만족하는 뭘 찾아? AB, 자연수 AB를 찾는 거야. 그러면 A가 거듭 제곱이 크니까 이제 A를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자, A가 1이면 B는 1부터 34까지 올 수 있고요. 자연수니까. A가 2야. 그럼 이게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B는 32보다 작아야 되니까 1부터 31까지. 자, A가 3이면 9가 되죠. 그럼 B는 27보다 작아야 되니까 1부터 26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A가 4면 16이 되니까 B는 2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1부터 19까지가 되고요. A가 5면 25잖아. 그럼 11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고요. A가 6이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의 총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10개, 19개, 26개, 31개, 34개 이렇게 더하면 돼요. 자, 요게 60개고요. 자, 요게 50개. 그러니까 110 더하기 10이니까 120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29번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fx, gx가 자, 이런 범위에 있을 때 이제 이걸 그려봐야겠죠? y는 mx 플러스 6이 이 h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 값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그 s를 계산해줘 라고 했네요. 자,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축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요쯤에서 마이너스 2쯤에 가니까 자,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자, 여기가 x 이퀄 1일 때라고 해볼 거고 자, 여기쯤에 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이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자, 요점 마이너스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만 그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1 바깥쪽으로만. 그지?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에만 그리래요.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1 넣으면 4가 되니까 요점 1,4를 지나게 됩니다. 자, 여기쯤이 1,4라고 해볼까요? 이 점을 지나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길 그리는 게 아니고 어디만 그린다고? 여기만 이렇게 그린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얼마냐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이 되니까 자, 요 점 마이너스 2,1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제 요쪽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마이너스 2. 자, 요게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gx는 뭐냐면 꼭지점이 0,5고 자, 이 점이죠. 여기를 지나고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1을 넣었을 때 4니까 얘를 지나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또 여기니까 이 그래프는 또 이렇게 생겨요. 검은색으로. 자,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mx 플러스 6. 자, 얘는 어떤 애입니까? 0,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 점을 딱 지나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 여기서 또 만나니까 교점이 3개가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요렇게 접했을 때. 자, 요렇게 접하면 하나, 둘 하고 여기서 3개니까 이럴 때 지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요렇게 접할 때인데 그쵸? 요렇게 접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하는 거야. 접할 때와 이 점을 지날 때라고 설명할 수 있고 요 점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접할 때야. 그러면 접할 때는 누구랑 접하니? 얘하고 지금 y는 mx 플러스 6이 접할 때니까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는 mx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 이꼴 0. 자, 이게 중근 가져야 되니까 그냥 m 값은 볼 것도 없이 2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접했을 때 요때가 바로 m 값이 2라는 얘기고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건 이렇게 접했을 때잖아. 근데 지금 요 점의 좌표가 얼마죠? 0,6인데 자, 마이너스 2로 접하려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x가 1 갈 때 마이너스 2. 지금 2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2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럴 때는 교점이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고 이쪽에서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접선이 됐겠죠? 근데 접선이 아닌 교점의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그럼 m값이 2인 경우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이때 m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지요.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m값은 2일 때와 2분의 5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때 그들의 합을 s라고 하고 거기다 10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1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아니죠. 요 둘을 더해서 10을 곱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9 곱하기 10 그래서 얼마가 될까? 45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접할 때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 친구는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허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근을 대입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이 pn의 x라는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어떤 목 qx. 자,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는 거야. 요 식들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의 x 값이 뭐밖에 없어? 허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그럼 얘가 0이면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되겠죠.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었을 때 pn의 오메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 있죠. 요거 여기다가 어떤 호수를 넣었을 때 요 값이 64가 되는 n 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n이 5 이상이니까 n이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8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서 어떤 규칙적인 성질들을 찾아내서 64가 되는 경우를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선생님 편의상 a의 n의 x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n에다가 5를 넣으면 a의 5에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x부터 1 더하기 x의 5제곱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 뭘 넣는다고? 그냥 오메가를 바로 넣어볼게요. 자, 오메가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오메가, 그리고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1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1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 자, 1 더하기 오메가의 5제곱. 이 값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고,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1 더하기 오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얘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이 값은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가 나오긴 나왔어요. 자, 그러면 A6의 오메가는 뭘까요? 자, A6의 오메가는 여기다가 1 플러스 오메가의 6제곱만 더 붙여주면 되니까 얘는 2에다가 1 플러스 오메가의 6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은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 1이니까 얘는 4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64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A7의 오메가는 4에다가 1 플러스 오메가의 7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오메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A8을 해볼까요? A8의 오메가는 마이너스 4 오메가의 제곱에 1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 그러면 플러스 4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4로 돌아왔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A9는 어떻게 될까요? A9의 오메가는 4에다가 1 플러스 오메가의 9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8 이렇게 됩니다. 자, 4에서 이렇게 3개가 4에서 허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럼 A9가 이렇게 됐으면 A10의 오메가라는 것도 같은 패턴이겠지. 그럼 8에 1 플러스 오메가의 10제곱. 자, 그럼 얘는 1 더하기 오메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의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A11의 오메가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8의 오메가 제곱에 1 플러스 오메가 11제곱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란 말이야. 그러면 8 오메가 세제곱, 그러니까 8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3개씩 지금 2의 거듭제곱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A12의 오메가는 얼마가 될까요? 16이 될 거고요. 13, 14, A14의 오메가도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A15의 오메가는 32가 될 거고요. 15, 16, 17 이렇게 3개까지가 32고요. A18의 오메가가 드디어 우리 찾는 64가 되는 거고 A19 그 다음에 A20도 뭐가 돼요?
64 이렇게 3개씩 규칙성을 유지합니다. 자, 우리는 6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찾는 거니까 64가 되는 경우는 n이 얼마일 때입니까? 18일 때와 20일 때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8 플러스 20, 그래서 38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 30문항의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